네, 100세 시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복용하는데요. 산양류 단백질 최고죠. 바쁜 사람들이 못 챙기는데 하루 딱 2스푼이면은 그냥 네덜란드 순 100% 산양류가 몸에 쫙 제가 복용해 보니까요. 근육이 막 살아나면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50% 할인하니까요. 여기로 전화 오시기 바랍니다. 080-710-5555 네덜란드 산유인데요.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구매 시 2통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10통, 총 10통에 119,600원. 싸죠. 애국기업입니다. 저는 애국기업만 소개해요. 나머지 안 합니다. 애국기업이고 080-710-5555 제가 복용해보니까 근육 보시죠? 단백질 최고입니다. 하루 딱 2스푼만 드세요. 전화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에는 논객이 유명한 논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몇 분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오늘 특별한 그 강호의 고수 논객을 모셨습니다. 한양섭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양섭 선생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논객으로 활동하시는데 특이한 이력은 이제 좌파 출신이신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지난 대선서부터 화제가 되신 분입니다. 원래 고향이 어디시죠? 조금만 좀 다가오시죠. 고향이 전라도 순천입니다. 의자를 좀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순천 고향이시면은 그쪽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실례지만 좌파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은 거의 90% 이상이 그렇죠. 민주당.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뭐 정서가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제가 이렇게까지 골수 DJ 좌파 생활을 하다가 느닷없이 한 5년 전에 문재인 정권 때부터 뭔가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좌파 정권이 나는 선이고 보수 우파 정권은 약간 보수 꼴통 악이다. 내지는 그 친일파 이런 이상한 그 좀 잘못된 그 선입관을 갖고 있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조 어떻게 보면은 진성 빨갱이라고 할 정도로 친북적이었고 우리나라는 북한이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도와줘서 걔네들의 경제 수준을 일정 부분 올려서 서로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로 돼야지 시너지가 나서 강대국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저 나름대로 소신이 좀 있었어요. 그런 소신이 있었고요. 대부분 또 호남 지방 분들이 DJ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상에 이제 좀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철의 실크로드입니다. 철의 실크로드. 그걸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동북아로 뻗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의 경제 영역이 미국이나 그다음에 일본 뭐 이렇게 주로 수출 의존도가 이제 구라파나 저쪽 중앙아시아 대륙으로 진출을 하는데 굉장히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딱 장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남북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가 대륙을 거쳐서 여기 중앙아시아 모스크바를 거쳐 파리까지 가서 쉽게 얘기해서 부산에서 파리까지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열차로 또 물류가 이동하는 물류가 이동하면은 그만큼 또 물류 비용이 절약되고 또 그 북한은 이용하는 데 따른 어떤 그런 그 비용 그 수익 거기 또 그런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이제 바람이 주민들한테 은연중에 북한에 불 것이다.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의식도 조금씩 변하지 않겠나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환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DJ에 이어서 노무현 문재인이 주장했던 거죠. 지금도 좌파들이나 이런 호남 사람들은 저와 유사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북한을 굉장히 그 뭐랄까요
원전적으로 봐, 원정적으로. 네. 저는 근데 왜 결정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제가 그 실체를 알게 됐냐면 다시 보게 된 탈북자들, 계기. 탈북자들. 탈북자들 유튜브를 엄청 제가 많이 봤어요. 네. 지금 탈북자가 3만 5천 명 정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젊은 여성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근데 자본주의 와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탈북자들이 꽤 많아요. 네. 1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여성 유튜버가 한 서너 명 돼. 네. 네. 그분들의 실상 그 진짜 몸으로 직접 보고 느낀 네. 실상을 실상을 계속 듣게 됐고, 그다음에 채널 A에 예. 이만갑. 이만갑을 제가 초창기부터 몇 년을 봤어요. 한 수년을. 예. 자연스럽게 북한 체제의 그 잘못된 그 내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북한을 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 체제는 완전히 도저히 우리 같이 저기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없는 갈 체제다. 수 없는 그런 좀 엄청난 장벽이 있고 그 체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예. 그런 이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는 네. 문재인 정권도 그 맥락에서 너무 대북 저자세로 일관하고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분명히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포기 안 하죠. 문재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그런 어떤 환상에 젖어가지고 김정은하고 그 정상외교로 구걸해가지고 자기 정권 안보에 위장 평화 시효를 한 걸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시점이 2017년부터 이제 문재인 정권 자체가 싫었고, 네. 예, 친노 패권 정치가 너무 저는 싫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출발했는데 결국은 진영 갈라치기, 자기들을 지지한 지지층만을 상대로 한 정치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 민주노총이나 이런 종북 좌파 세력의 어떤 이 촛불, 제가 보기에는 촛불 난동이라고 촛불 봐요. 난동이죠. 예, 예. 국민을 선동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집회도 많이 나가고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후회가 좀 되고, 그분은 그때 당시 뭐 국정농단이다 어쩌고 막 했지만은 뚜렷하게 범죄 혐의가 없더라고.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억울하게 쉽게 얘기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는 예. 그분이 너무 연민의 정이 들고 예. 정말 그분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게 됐어요. 오. 그 전에는 박정희는 독재자, 김대중을 탄압한 예. 호남 사람 다 싫어하는 호남 그런, 사람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대국에 오르게 된 그 배경이 뭘까? 과연 박정희 같은 사람이 독재를 하지 않았으면은 경제 성장이 됐을까? 왜? 지금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 양진영 갈라져 가지고 공론이 통일이 안 돼요. 예. 누가 정권을 잡으면은 무조건 반대. 예. 좋은 정책이나 예. 국민을 위한 그런 좋은 그런 국가적인 시책이나 과제를 이게 이제 법률로서 위반을 해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정책으로서 펼쳐놔서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복지를 넓히고 더 수출 역량을 늘리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는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렇죠.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보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반대파는 무조건 반대고 협조를 안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라가 절단나고 경제 성장은 딱 한계에 봉착돼 가지고 일본처럼 장기 불황이 오면은 결국은 우리 예. 세대의 미래 세대가 좀 희망도 없고 예. 저희들도 이제 노후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건 아니다. 예. 그래서 박정희 같은 그런 위대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독재를 했기 때문에 공론을 하나로 집약해서 경제를 일으켰지 않는가. 그렇죠. 그런
확고한 이제 생각을 제가 그렇게- 갖게 되고 변화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 결국은 네. 지금 이제 한 선생님 볼 땐 호남이 예. 좌파들한테 이제 속은 거예요. 그렇죠. 예. 속아서 이용만 당했지. 그렇죠. 그렇다고 호남 특별히 예. 발전시킨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대통령일 때 예, 그렇죠. 이용만 해먹은 거에 그렇죠. 다 속은 거에 다 사기 당한 예, 거예요. 사기 당한 거고 제가 이제 호남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예.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바꾸고 나서 예. 호남이 왜 발전이 안 되는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고 예.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결국은 호남은 경쟁 구도가 형성이 안 되고 일당 독재가 지금 40년간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깃발만 꽂으면 민주당 간판만 달고 나오면은 무조건 당선되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발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 무조건 자기 그 개파 수장 거기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잘 보여가지고 다음 공천을 받아서 입신 양면만 생각하지 자기 지역이나 호남 발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예. 호남은 발전되기 어렵다. 근데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있어요. 선생님 같이 이제 호남뿐이지만 이게 깨닫고 예. 이게 바른 생각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그래 호남에 요즘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부터 네. 이제 그분을 많이 눈여겨보고 예. 그분이 그 살아있는 권력에 아주 과감하게 음. 탄압과 그런 그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신념을 갖고 조국이나 뭐 비리 정치인들 예. 과감하게 수사를 하고 하면서도 정권이 그 탄압을 하고 징계를 했을 때도 꿋꿋하게 자기 그 뭐랄까 신념을 올곧게 그렇게 이제 관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네. 같은 남자지만은 좀 매력을 느끼고 좀 반했어요. 아, 그래서 글도 많이 네, 쓰셨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전치판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 무능하고 이 시기에서 위험한 저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지금 변혁을 시도하는 이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베네수엘라 그렇죠. 후진국 포퓰리즘 플러스 사회주의 예. 이건 진짜 나라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예.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음. 그런데 국민의힘 그때 미래통합당 예. 그쪽에 대통령이 감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에 그랬죠. 네, 예, 감이 예. 없어. 맞아요. 홍준표 누가 나와도 예. 그때 당시 문재인 뒤를 이은 강력한 그 대중성을 갖춘 이재명이가 오늘날까 이렇게 된 것은 대중 선동 포퓰리즘 그렇지. 그거 예. 대가지야. 예. 돈을 가지고 다 여론을 조작해 갖고 자기 사람들을 매수를 하고 언론을 다 자기 사람 만들어 가지고 예.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왔기 때문에 예. 그런 허상을 깨트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잘 모르더라고요. 이재명의 실체를 잘 몰라요. 예, 전혀 몰라요. 아니 특히 호남 분들은 예, 호남 사람들은 아니 그 이재명을 아직까지 응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런 그 표륜 예. 그다음에 그 자기 가족과의 이제 불화 그다음에 그 조폭과의 연루설 예. 막 그 조폭 그다음에 자기 조카 그 스토커 살인을 어유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이니까 그러니까. 감형을 해달라 죄가 없다는 식으로 예. 이런 식의 변호사가 무슨 인권 변호사 행세를 하는 데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 아니, 자체를. 아니 근데 호남 아니, 분들은 왜 네.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저도 많을까? 그러니까 그래요.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래요. 차라리 민주당 다른 원건 개혁적인 이낙연이를 그렇지. 그러면 이해가 지명해 가요. 가지고 호남에서 수도권과 호남 사람들이 이낙연이를 대선 후보 만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정상이지. 근데 왜 이재명 같은 저런 참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저 사람이 정권을 갖게 되면은 나라가 큰일 나겠다는 그렇죠. 그런 또 사명감, 위기 의식이 이제 저기도 모르게 이제 자꾸 내리를 스쳤기 때문에 예. 윤석열을 강력한 예. 야권의 후보로 좀 만들어서 국민의힘 그 외곽에서 삼지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예, 국힘당 후보와 야권 단일 경선 그걸로 해서 단일 후보가 되면은 경쟁력이 있고 외연이 확장돼 가지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윤석열이 국힘당 후보가 아니고 범야권 후보더라도 정권 교체가 아주 갈망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할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싫어해서 우리 같은 호남 출신의 반문 반 민주당 세력들 이분들하고 중도 세력이 합하면은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가 될 거라는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도 그때 우리 한 선생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국힘당에 들어가지 말고 그렇죠. 그때 검찰총장을 막 뜰 때 신당을 창당해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그 전통적인 민주당 있잖아요. 이재명, 문재인 양아치 세력이 그렇죠. 아니라 건전한 그나마 고기하고 그다음에 국힘당의 그 배신자들 말고 그렇죠. 그 전통적인 또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야에 사람들 해서 신당 창당해서 가라. 거기에 이제 안철수도 들어오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폭발적이 된다 이랬는데 국힘당은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말렸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힘당에 들어가면 지지율 떨어지고 호남 출신의 반 문재인 민주당 세력들이 다 지지를 처리할 거다. 그러니까 좀 저도 생각이 같으셨네.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국힘당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자꾸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시면은 후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꼬셨죠. 뭐 비단 주머니가 그렇죠. 세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은 정치 경험도 없고 신당이라는 뭐 정치 초짜가 뭐 뭔가 좀 부담을 엄청 가졌던 그렇죠. 것 같아요. 자본이나 조직이나 그렇죠. 이런 게 또 그래가지고 국힘당 입당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를 더 이상 할 명분이 없어 지지 철회를 했어요. 그게 그러셨구나. 2021년 7월 29일이에요. 오. 그래갖고 페이스북 제가 엄청 많이 하거든요. 지지 그룹 윤석열 지지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룹에다가 전부 올렸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치판으로 끌어내서 야권 범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려고 했지 국민의힘 후보를 원한 게 아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국힘당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것이 바로 호남 출신 반 문재인 반 민주당. 그렇지. 과거 국민의당을 했던 세력. 그다음에 중도. 이렇게 해야만이 압도적으로 이겨서 그 국정 동력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저도 생각이 똑같으셨네. 어떻게 제 생각에 좀 그 뭐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지할 명분이 없으니까 지지를 철회합니다 해버렸어요. 근데 또 들어가니까 나 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가 또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저의 인생에 하나 터닝 포인트가 돼버렸어요. 그게. 그렇군요. 아니 그날 저녁 밤 9시경에 저희 페이스북 메시지로 한영섭 씨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캠프에서 제가 윤석열 캠프에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한 11시쯤 됐는데 전화가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가 여자 비서가 윤 후보께서 한영섭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으니 전화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 25분을 했어요. 25분? 네. 그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양섭 선생님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 읽고 계신 거야? 읽고 있었던 거야 이제? 제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막 좋은 점 이분만이 정권 교체의 유일한 필수 카드다. 막 그런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참모들이 다 보고 이 사람이 제야 농객인데 정치의 분석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뭔가 좀 네. 특이하다. 네. 응? 열정적이고 네. 또 저 때문에 지지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제가 지지 철회한다 그래 버렸더니 한양섭 씨 때문에 윤석열 지지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당신이 지지 철회하면 나도 지지 철회한다. 막 어마어마하게 댓글 달려버린 거예요. 아마 거기서 당황을 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좀. 그 25분간 통화한 다음에 네. 마음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근데 한 선생님. 그분이 이제 왜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됐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배경 설명을 하니까 아. 뭐 국민의힘 뭐 거기가 자기도 뭐 어떤 뭐 꼭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국민이 나를 불러냈는데 우리나라 이 기득권 양당 그 체제하에서 신당이 과연 성공한 케이스도 없고 제3 후보가 범야권 단일 후보가 돼가지고 정권이 교체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주영도 실패했고, 그렇죠. 예, 정몽준이도 실패했고. 노무현이하고 단일하다가 실패했고, 더군다나 자기는 정치 신인이고 네. 정치판을 잘 모르는데 네. 좀 이것은 좀 너무나 무모한 것 같아서 네. 국민의힘이라는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제가 호랑이 호랑이가 들에 되는 게 예. 그게 더 수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는데 내가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다고 해서 내가 제3지대에서 여론조사 1위니까 국민의힘 후보 저 경선 확정된 그분하고 원샷 단일화 경선에서 내가 된다면은 내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공정이라는 나의 상징은 퇴식돼 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정당당하게 국민의힘은 후보들하고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쟁취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잘 모르지만은 그게 현실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좀 지지 철회하지 마시고 이해다. 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한때 4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한 선생님께서 주변에 저를 지지하는 사람을 전부 모아주십시오.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켜가지고 100만 명을 만들어주면은 제가 국민의힘 그 기사생활도 홍준표나 이런 분들 경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원으로 들어와서 책임 당원이 되면은 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 3지대에 있으면서 그 불확실한 그런 정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그러네. 그게 설득을 하는데 도저히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고 그 설득력이 너무 강하고 이 카리스마도 있고 말빨이 어마어마하게 그래? 제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같은 남자지만 반해버렸네. 반해버려 확 통하더라고요. 막판에 그런 얘기했어. 예. 윤석열 대통령 뭐 정치를 잘 모르는 초짜인 줄 알았더니 아니 프로네요. 진주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에 들어왔으면 벌써 당대표 했겠네요. 내가 그러고 이제 서로 막 화통하게 웃고 그런 이제 전화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군요. 처음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요. 예.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야 흥미진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